1986년 5월 2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트레세. 그녀는요, 소년 교도관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위로 오빠 2명, 밑에 여동생 1명의 사이에 딱 껴서 되게 엄격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 그녀는요, 되게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왜? 아빠가 엄격하고 무서우니까. 트레세, 제일 나쁜 친구는 친하게 지내지 마. 나쁜 습관이야. 그거 하지 마. 그럼 말 잘 듣는. 하지만 이것도 어릴 때 그렇죠. 2004년경 18살이 된 트레세는 더 럼이라는 지역에서 홀로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위험하다는 자취. 이때부터 그녀는요, 막말로다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막 폭주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제약 없이 여러 사람들을 그냥 막 사귀고 만나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트레세는 대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몰래 달인이라는 남자와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당시 달인은요, 트레세보다 5살이 많았고요. 일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회계 공부를 하고 있던 남자였어요. 트레세는 결혼을 비밀로 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아빠 알면 노발대발 머리 깎아 가둬놓는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후에 한참 지나 가족들에게 고백해요. 당연히 가족들 놀랬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하니 결국 갑자기 생긴 이 사위, 달인을 받아들여야 했죠. 이 경험은 아무래도 트레세에게 더 악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트레세 입장에서는 처음 아버지에게 저지른 강한 반항인 건데, 어쨌든 아빠가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좀 간섭을 덜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후 그녀는 더더욱 자율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의 나이 고작 21살이었거든요. 본인은 이제 성인이라고 다 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거든. 이때 그녀는요, 자신을 아내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한 엄연한 유부녀, 달인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본인은 아직까지 솔로인 줄 알아. 그냥 달인이 남자친구인 줄로만 아는?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다가온다? 나쁘지 않네? 싶으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사건을 초래했죠. 2008년 1월 30일 오전 7시 30분경 노스캐롤라이나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한 국도변에 시신이 있다고. 사건 현장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밝은색의 후드티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채 도로 옆에 잔디밭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 몸에 신분증이 없었어요. 그녀의 상태는요, 처참했습니다. 얼굴, 목, 가슴에 40개 이상의 자상이, 당연히 사망한 상태. 40번이나 피해자를 난도질했다는 건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이 범인, 피해자에게 엄청난 증오심? 원한이 있지 않을까. 사망 시간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듯 했어요.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웬 흑인 남자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저기 사람 시신 발견된 거죠? 아무래도 우리 아내 같은데 확인 좀 하면 안 됩니까? 달인이었어요. 달인 말에 의하면 전날 오후에 트레세가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에서 저녁 수업을 듣고 밤 11시쯤에 집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 돼도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은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이상하죠? 방금 시신 발견했는데 기가 막히게 남편 달인이 현장으로 왔다는 게. 자기 말로는 오늘 아침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안 오니까 출근하러 나와가지고 바로 실종신고를 넣고 출근하려고 늘 가던 길로 걸어가는데 그 길이 시신이 발견된 그쪽 길이었던 거예요. 국도변. 처음에 경찰이 와 있고 뭔가 시신 같은 게 천으로 덮여 있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사건 났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가니까 저기 차 한 대가 보이는데 어라? 내 아내 트레세의 차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싹 돋으면서 설마 방금 내가 본 천에 덮여져 있던 시신 아내 트레세야? 놀래서 뒤돌아 달려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남편입니다. 거기다 지금 타이밍이 시신 갓 발견됐는데 남편이 바로 그냥 당연히 경찰 달인을 의심했어요. 이놈이 수사에 혼선 주려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수 쓰는구나. 실제 확인 결과 사망자는 그의 아내 트레세였습니다. 그리고 달인의 말대로 몇 미터 더 지나 트레세의 차가 발견됐어요. 차 안을 조사한 결과 그 안에서 다량의 피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범인이 차에서 먼저 트레세를 공격했다는 거죠. 차 밖에는 크게 핏자국이 막 떨어져 있거나 몸싸움의 흔적이 크게 없었어요. 차 안이 막 난리가 나 있어. 아니 이상하죠? 차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시신은 차에서 0.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걸까? 우선 경찰은 이 남편 달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달인 말에 의하면 트레세 저녁 수업하고 11시쯤에 집에 오기로 했는데 1시간 전인 저녁 10시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좀 늦을 것 같다고. 자기야 미안해. 내가 방과 후에 도서관에 좀 갔다 오느라 출발을 좀 늦게 했어. 나 지금 가고 있긴 한데 조금 늦을 것 같아. 나 집에 가서 야식 먹을까 싶은데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래? 한 1시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아. 하지만 이때 달인은요, 다음날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그냥 잤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여자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다 이어진 거죠. 이 남편 달인은 자기가 이 차를 발견하고 이 현장을 발견한 건 모두 완전한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늘상 출퇴근으로 오가는 길이다. 지금 나도 당황스럽다. 실제 이 남편 달인의 말이 맞는지 경찰 확인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다 맞아. 그리고 당시 트레세 몸에 40개 이상의 자상이 발견됐어요. 이 정도면 범인의 몸에도 무조건 상처가 남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차 안에 몸싸움의 흔적도 있었단 말이죠. 이에 바로 경찰 달인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해.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차 그리고 집 안에서도 어떠한 증거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달인은 용의자에서 배제돼요. 바로 트레세 부검에 들어갑니다. 트레세 몸에 폭행 흔적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몸 안에 남성의 정액이 담긴 콘돔이 그대로 있네. 몸 안에 그대로 콘돔이 박힌 상태. 검시관은요, 아무래도 트레세가 살해 당하기 전에 강제가 아닌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던 걸로 보인다. 그런데 뭔가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몸에 콘돔이 남게 된 것 같다 추정했습니다. 이걸 딱 듣는데 경찰은 다시 달인이 생각났어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남편 말고 더 있겠나. 그래서 달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살해 전날이나 이 근방에 성관계를 했었냐. 그랬더니 안 한 지 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 몸 안에 있는 정액은 누구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자 딴 남자가 있었나? 바로 경찰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의 핸드폰 기록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한 번호가 눈에 띄네. 그 번호의 주인은 스티븐이라는 남자. 그는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학생으로 프로 농구 선수 NBA에 합류하려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기록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요, 거의 매일 통화했어요. 아무래도 이 남자가 내연남 같은데. 바로 소환. 경찰서로 오라고 통지서를 보내요. 딱 며칠 후에 스티븐이 진짜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로 오는데 이때 혼자 안 옵니다. 로버트라는 남자와 같이 와요. 여기서 로버트는 한 지역 교회의 목사로 스티븐의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룸메이트 겸 집주인. 그가 같이 온 이유는요, 스티븐이 너무 불안해해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스티븐은요, 사건 당일날 둘이 만났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수업 복습 차원에서 만난 거일 뿐 별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 경찰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트렛의 자기 남편한테 사건 당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야, 나 좀 늦을 것 같아. 방과 후에 도서관 갔다가 조금 늦게 출발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자기 말대로 진짜 둘이 만나 건전하게 공부했다면 친구 만나 복습하느라 좀 늦었어,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당시 트레세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트레세가 숨겼냐라는 겁니다. 둘이 그날 뭔가 있었으니까 둘이 만난 걸 트레세가 숨긴 거였겠죠. 이런 경찰의 질문에 스티븐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스티븐 말에 의하면 약 4개월 전에 학교에서 트레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대요. 왜냐? 트레세도 남편이 있었고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 스티븐과 트레세 1대1로 자주 만나게 되면서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렸네.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밤 8시쯤 둘은 스티븐의 임대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둘이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콘돔이 트레세의 몸 안에 껴버린 거예요. 그 후에 둘은요, 몸 안에 콘돔을 꺼내기 위해 오만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콘돔이 몸에 박혀서 죽어도 안 나와. 나 남편한테 11시 전까진 집에 간다고 했는데 시간 다 됐는데 미치겠네. 결국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끙끙댔지만 빼내지 못했고,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남편 달인이 의심할까 싶어 몸에 그대로 콘돔을 낀 채로 그대로 급하게 옷을 입고 스티븐 집을 나와 출발한 거예요. 그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트레세가 자기 집에서 나간 후에 본인은 바로 자기 여자친구 윌마 집에 갔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봐라. 새벽 1시까지 여자친구 집에 있었다. 이에 경찰은요, 집주인 로버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티븐과 같이 살고 계시죠? 사건의 그날 진짜 트레세가 집을 나가는 거 봤습니까? 등등. 이에 로버트는요, 그날 집에 같이 집 안에 같이 있진 않았고, 제가 사건이 있던 날 밤에 교회 가려고 한 8시 15분쯤에 출발을 했어요. 그때 트레세 차 집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온 시간이 저녁 11시 30분쯤? 그때 딱 보니까 집 앞에 트레세 차가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버트가 스티븐이 말하지 않았던 하나를 얘기해줍니다. 사실 트레세가 집에 가는 중에 스티븐한테 전화를 걸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속에 남아있는 콘돔, 지금 이 콘돔 안에 정액이 있잖아요. 이게 몸 안에서 흘러버리면 임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트레세가 이 스티븐한테, 야, 우리 이참에 결혼할래? 야, 사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스티븐이 딱 잘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는 지금 여자친구 윌마 못 버린다고. 너랑 연인 사이는 아니라고. 네가 임신됐다 한들 난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다고. 로버트가 스티븐이 이런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로버트의 이런 주장은 즉시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짜 스티븐, NBA 입단을 앞둔 프로농구 선수였거든요. 앞날이 창창한 남잔데 여기서 갑자기 트레세가 임신했다 하면서 그걸 빌미로 걸고 넘어져 버리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쫑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 지금 트레세가 사귀자고까지 했었다고 하니 자기 딴에는 좀 트레세가 짐짝처럼 여겨지지 않았겠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없애 죽인 거 아닌가. 그에게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본 거예요. 거기다 스티븐은 트레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시간을 계산했을 때
스티븐이 그녀와 헤어지고 죽이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해. 경찰은 바로 스티븐의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여자친구 윌마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윌마 또한 진짜 스티븐 새벽 1시 정도까지 자기 집에 있었다고 증언해요. 하지만 이런 윌마의 말도 경찰은 그닥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남자친구 감싸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윌마는 또 심상치 않은 말을 해줍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자기와 스티븐이 누군가에게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음성 변환기를 사용하는 낯선 남자. 전화 와서는 그렇게 윌마와 스티븐 둘이 헤어지라고, 안 헤어지면 너네 둘 다 가만 안 둔다고, 피 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지라고. 처음에 스티븐과 윌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친놈인가 보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도가 지나쳐. 어느 한날 밤에 이 협박하는 놈이 스티븐의 차를 다 부셔놓은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둘이 급한 대로 만나는 횟수를 확 줄였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트레세의 살인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윌마와 스티븐 이 커플에게 한 달 전부터 협박 전화를 해왔던 이 의문의 누군가가 트레세까지 죽인 걸까요? 그렇다면 왜? 경찰은 윌마의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 개의 익명 전화 기록을 찾아냈죠. 경찰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이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까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티븐의 집 주인 로버트였어요. 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경찰 바로 로버트 불러드립니다. 야, 네가 한 달 전부터 스티븐 커플한테 협박하고 했더만 네가 트레세까지 죽인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에 대해 로버트는요. 스티븐과 윌마 이 커플을 협박한 건 맞다. 하지만 트레세를 죽인 건 죽어도 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그 무렵 자신은 교회에 있었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너 교회에 없었다는데 거짓말했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로버트, 그 팔 좀 걷어볼래요? 로버트의 팔을 딱 보는데 완전 다 긁힌 자국이야. 방금 누구랑 싸웠나봐. 살점도 뜯겨져 있고 긁혀 있고.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아, 이거는요. 또 로버트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미 경찰은 100% 확신했거든. 범인 너거든. 사실 경찰은요. 트레세의 차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DNA를 채취한 상태였어요. 그 DNA와 로버트의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맞네 이 새끼. 그렇다면 도대체 이놈은 왜 트레세를 죽인 걸까요? 아니 트레세와 로버트 이 둘은요 그닥 친하거나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놈이 입을 꾹 다물어 버려가지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는 겉으로는 정직하고 믿을 만한 목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요, 비밀리에 동성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 거잖아요. 이게 병이 아니잖아요. 조용히 그리 사는 건 괜찮은데 이놈이 범죄를 막 저질러. 미성년자 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2건이나 저지르고 이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한 번도 주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가족들, 세입자 스티븐까지도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일까요? 로버트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마음에 둔 그 남자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은밀한 수단을 사용할 뿐. 로버트가 마음에 둔 사람은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쯤 자기 집 지하실을 저렴하게 빌린 스티븐이었어요. 농구 선수로 몸도 좋고 얼굴도 너무 내 스타일이야. 저 남자를 내 남자친구로 꼬셔야겠다. 그래서 싸게 준 거예요.
하지만 성향을 몰랐던 스티브는 진짜 너무 착한 남자라고 생각했겠죠. 땡 잡았다고. 로버트에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게 되면서 약간 조금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로버트가 스티븐 몸 너무 좋다. 당신 몸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알려줄까요? 라거나 그 성적인 개인적인 질문들. 이에 좀 스티븐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스티븐은 크게 막 거부를 한다거나 싫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이 로버트의 저렴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크게 막 불쾌하게 만드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은 로버트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스티븐의 가슴을 만지고 해도 하하하 웃고 넘어가는 거 보니 저 남자도 내가 좋은데 나랑 사귀고 싶은데 저 옆에 붙은 여우 같은 기집애 여자친구 윌마 때문에 전현이 안 헤어져줘서 이도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로버트는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는 작전을. 스티븐과 윌마에게 협박 전화를 하기 시작. 헤어지라고. 안 헤어지면 가만 안 둔다고. 자동차까지 부셔버리고 했더니 효과가 있네. 스티븐과 윌마 보복이 두려워 만나는 횟수 감소. 됐다. 드디어 이 남자 나한테 다 넘어왔다 하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스티븐 옆에 붙은 저 껌딱지 저것도 뭐야? 생각지도 못했던 트레세라는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로버트 입장에서는 아니 쎄빠지게 내가 노력하고 협박해서 여자친구 윌마와 헤어지게끔 만들어놨는데 이제 내 거 다 됐는데 저녀는 또 뭐야? 화가 확 나기 시작. 질투심과 경쟁 상대를 없애려는 욕구로 로버트는 트레세를 죽이기로 결심. 바로 살인사건이 있던 날 밤 로버트, 트레세를 따라 사건이 일어난 도로로 갔습니다. 차가 발견된 장소 있죠. 거기에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트레세가 차를 세웠어요. 그녀가 왜 자발적으로 차를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그녀가 이때 로버트에게 속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가 그녀에게 스티븐에 관한 어떠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콘돔이 몸 안에 박힌 상태였고 그걸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빌미로 차를 세우게 만들고 접근했을 수도 있고 우선 안면이 있었고 차 안에서부터 공격을 했잖아요. 차로 갔을 때 이 트레세 입장에서는 아는 얼굴이니까 우선 경계심을 풀었겠죠. 그렇게 이 로버트가 차에 딱 오르자마자 바로 막 갈기기 시작. 그렇게 차 안에서 죽인 거예요. 범행 후에 로버트는 시신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까지 트레세를 끌고 온 거예요. 하지만 끌고 와도 마땅히 숨길 데가 없어. 왔다 갔다 다니는 차들도 많고 아이씨 재수없으면 내 얼굴까지 눈에 띄겠어. 그래서 그냥 버리듯이 거기 두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2009년 10월 9일 트레세가 살해된 지 거의 2년 정도 지났을 때 로버트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동성애로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 남자 내 남잔데 옆에 붙은 여자친구 힘들게 떼어놨는데 인연은 또 뭐야? 그래서 죽인. 이 모든 걸 알았을 때 스티븐 너무 소름 돋지 않았을까? 아니죠. 스티븐이 충격이 아니라 본 남편인 달인이 너무 충격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